안녕하세요. 락산 토비결입니다. 오늘은 무인일입니다. 무인일. 항상 천간 모토는 쓰임을 알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갑술순 궤도의 글자가 돌고 있어요.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5일째 되는 날이죠. 무인일을 보면 무토에 있는 무병갑이에요. 무병갑. 무토가 이제 여기에 근이 돼 있습니다. 무토가 여기에. 여기라는 건 항상 무토라는 건 쓰임을 알아라 이런 의미예요. 쓰임을 알아라. 그러면 어떤 환경인데 그러면 이제 인해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인해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갑은 사실은 뭐 뭔가 배우는 환경을 얘기해요. 배우는 환경. 이론을 배우는 환경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서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론을 배워서 갑은 어디로 갈까요? 을로 갑니다. 갑은 배우는 것이고 을은 이제 사용한다, 실력을 쌓는다, 뭐 경험을 쌓는다, 스펙을 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이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인호술. 그럼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는 이제 을병무가 돼요. 을병무 사실은. 그럼 이제 을병무가 이제 온전한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을 보면 이제 무병감인데 무토하고 병화만 갖고 있어요. 무토하고 병화. 무토하고 병화. 이게 이제 온전한 체계가 되려면 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배워야 그 배운 것을 사용해야 이제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 이제 한글을 배우잖아요. 그럼 한글을 배워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 을이라는 게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온전한 체계가 되려면 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을. 을이라는 게 이제 경험과 실력이다. 결국엔 배워야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을 사용해야 이제 을이 되는 거죠. 갑에서 을로 간다. 이론을 알아서 실력과 경험과 스펙을 쌓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병을 보면 병화라는 건 높다잖아요. 그럼 병화라는 건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높은 데 가서 세상의 쓰임에 맞게 어떤 높은 곳에 가서 어,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럼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배워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인은 이제 개신이라고 그래요. 개신. 개신. 천간은 합으로 돌고 지지는 충으로 돌아요. 개신을 보면 천간 개수는 지식이에요. 지식. 뭔가 습한 환경을 얘기해요. 지식이면서 습한 환경. 근데 어디에 있어요? 신이라는 건 이제 무인경이라고 그래서 제조 환경이라고 그래요. 제조 환경. 그럼 이 개수가 신중에 무토하고 신중 무토가 여기죠. 무게 합으로 명한합이 됩니다. 명한합. 명한합이 된다는 건 어떤 앞서가는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토가 쓰임이니까 앞서가는 쓰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개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무토기 때문에 제조 환경에서 앞서가는 쓰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신도 이제 제조 환경인데 뭔가 이제 기술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뭐 어저께 이제 잠깐 보니까 뭐 뭐 뭐 드론으로 이제 드론 택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인 드론이 생겨서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가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과학적이고. 오늘은 이제 개묘년 을축월 무인이에요. 을축월 그쵸? 이제 격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무토 입장에서 개수가 이제 정제잖아요. 근데 이제 개수가 연간 개수는 이제 머리예요. 뭔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축중 개수예요. 축중 개수.
그래서 정제격이 돼요. 개수 정제격이 되는 거예요. 정제격. 근데 이제 개수라는 건 개수의 의미가 있어요. 습하다, 다정다감하다, 지식 자격증을 얘기하거든요. 개수는. 근데 그게 이제 체에 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체에 근이 돼 있다. 이게 이제 격도 그게 이제 삼합근이냐 방합근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격이 만들어져도 지지는 형충파해잖아요. 형충파해합. 형충파해가 되면 파격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냥 지지에 축만 있으면 무토에서 축은 뭐예요? 뭐 기토가 있으니까 겁제격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격은 항상 월지 지장간이 천간에 투간이 되면 격이 됩니다. 투간되지 않은 건 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축은 잡기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제 잡것들의 세상 뭐 진술 충미는 항상 잡이 들어가요. 잡격이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무인이 개신이 될 때 역시 개수도 축중 개수가 되고 연간 개수도 축중 개수가 돼요. 그럼 일주는 이제 대인 관계고 거기에는 항상 내 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지식 자격증인데 묘에서의 지식과 신에서의 개수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인은 개신이라 어떤 기술적인 환경에서 쓰는 지식이 뛰어난 걸 얘기해요. 이 계묘는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격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 입장에서 개수가 비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 다 개수 체에 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견격이라고 그래요. 개수 비견격. 체에 근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앉은 자리가 다르니까 지식이 서로 다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식이다. 이런 내용은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간 무토와 연관 개수가 무게 합화로 병화가 돼요. 천간은 생극재화잖아요. 천간은 생극재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병화는 인사오의 근이 지지 환경에 지지 환경 인사오의 근이 될 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무게합화로 그냥 병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토는 쓰임을 아는 거고 개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쓰임과 지식이 합쳐져서 병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병화라는 거는 쉽게 예절과 규범, 따뜻한 거, 불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모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무게합화 병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토가 기토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쓰임을 통해 본질을 알아서 또는 이제 개수가 갑을 만들어서 그러면 본질과 배우는 걸 통해서 병화로 간다는 걸 얘기해요. 병화는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높낮이가 있으니까 신분도 얘기해요. 신분. 예를 들어서 무토는 너에 맞게 개수는 깊은 감정을 가졌다는 거. 너에 맞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병화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만나서 무게합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신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은 잘 살고 뭐 이쪽은 못 살고. 근데 이제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병화는 또 따뜻한 것이니까. 그래서 무토가 이제 입체적인 거예요. 건축. 그럼 이제 뭐 따뜻한 거면 햇빛을 만들 때 창문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창문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어느 방향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해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냐에 따라 창문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토가 기토를 만든다는 건 창문을 가로로 만드냐 세로로 만드냐 뭐 길게 만드냐 옆으로 길게 만드냐 이런 게 이제 기토가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또 뭐 어쨌든 이게 햇빛이 잘 들면 난방비 전략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무게합 병화가. 그럼 인일 때 이론적인 거고 4일 때 그러면 이제 4일 때는 병화가 체해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뜻하고 춥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5일 때는 이제 사막근이라 이제 높낮이에요. 창문을 높게 만드냐 낮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으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낮이에 가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무토가 기토를 만들어요. 그럼 이 기토가 물론 이 기토도 축중, 미중, 오중 전부가 근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토가. 근데 이제 이렇게 무토가 기토를 만들었을 때 인하고 묘예요. 그렇죠? 개묘는 묘가 아니라 유지요. 묘, 한 번씩 저도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기토가 인이나 유에서 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무토가 쓰임을 통해서 기토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이제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집안 구조를 볼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방, 거실 뭐 이렇게 이제 기토를 또 벽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각자의 공간의 쓰임에 따라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편리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병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갑을 만든단 말이에요. 개수는 이제 지식인데 갑은 배운다는 거고. 근데 지지를 보니까 신묘가 돼요. 신묘. 그럼 이 갑은 신에서는 갑경 체해충을 해요. 그럼 신은 뭐예요? 제조 환경이란 말이에요. 제조 환경. 갑은 배우는 건데. 그럼 이제 갑은 이론적인 거고 신은 기술적인 거고 신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론적인 것과 기술적인 뭐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갑경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갑은 이제 묘의 사막근이란 말이에요. 묘는 이제 뭐 하는 공간이에요? 개묘. 뭔가 배운 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묘신이 이제 뭐 묘신이냐 인유냐 뭐 이런 것들을 원진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자문을 구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오늘처럼 이제 무토가 개수 무게 합이 되면 무토는 이제 항상 무토는 기토로 가고 개수는 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토가 많으면 항상 정화나 임수가 문제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임수로부터 개수로 지혜를 지식으로 전달받잖아요. 그럼 정무라고 하기도 해요. 정화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어떤 공간을 만들 때 그 부분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임수나 정화가 지지의 근이 돼야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임수는 해중, 신중, 자중. 임계가 있으면 자수가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임계가 있네. 그럼 난 무조건 자수가 있네. 그럼 뭐 정보를 전달해주고 전달 받는 걸 얘기해요. 물론 이제 뭐 신이 있으려면 무임경이 천간에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가 있으려면 무가 이미 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해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해수 위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도 역시 이제 기술적인 게 근이 되려면 술미오가 되거든요. 그러면 술일 경우 정화가 있다 그러면 삼합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정무가 있어야 이제 정화가 공간에 맞게 어떤 기술적을 쓴다는 거예요. 미토가 있으면 이제 정을 기란 말이에요. 그럼 정화가 미토에서 이제 정화는 어떤 기술적인 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항상 이게 이제 천간글자는 지지의 근이 돼야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지의 환경이 없어도 천간에 예를 들어서 오 같은 경우 병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기정이 내가 있으면 지지의 오화가 없어도 오화가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무토나 개수가 많은 사람들은 정화나 임수를 써야 돼요. 정화나 임수를 써야지만 천간의 오기가 돌아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이 이제 계묘, 을축, 무신, 정사시가 돼요.
요걸 보면 이제 궤도를 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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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인, 무신이 아니라 무인이죠. 갑인, 갑술, 갑자, 갑오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누구나 다 이제 대운 그 다음에 네 기둥을 보면 각자 기둥마다 궤도를 갖고 있어요. 대운까지 하면 이제 5개의 궤도가 생겨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갑오하고 갑인하고 갑술이 도와요. 이렇게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연주가 예를 들어서 뭐 부친공 아니면 이제 조부모공이 돼요. 그러면 일주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고 시주는 배우자나 자식이거나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궤도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나를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같은 편. 근데 여기 이제 월주가 이제 직장공이고 인성공이고 사회공인데 월주만 이제 돕진 않고 연주랑을 충해요. 연주는 이제 머리고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요 두 궁은 충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갑인궤도에서 을축이란 글자가 요 을축이란 글자는 항상 여기 이제 시주에서 공망이 돼요. 공망. 그럼 시주는 이제 내 미래 아랫사람, 배우자, 자식 공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공망을 항상 조심하고 엎드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조심하고 엎드리라는 게 뭐겠어요? 예? 이 정사나 이게 정사가 되거나 임해가 되는데 사나해는 항상 뱃속의 아이를 뜻하거든요. 뱃속의 아이. 그러면 이제 뭐 조심 안 하면 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돼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게 항상 걸음걸음거리 이제 조심조심 해야죠. 특히 이제 몸이 약한 경우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 환경에는 묘, 축, 인사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이 환경만 있는 것일까요? 일단 첫째 정사는 임해가 돼요. 임해. 임수가 오면서 정계가 되면 임계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는 자수 환경이 있어요. 이 자수 환경은 월주에 있는 축을 보강해요. 자축으로. 그럼 연간 개수는 자중개수, 축중개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무토가 있고 개수가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 을개무가 있는 거예요. 을개무. 그럼 지지에는 진이란 환경이 없잖아요. 여긴 진이란 환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 진은 뭐예요? 숨긴다, 비밀, 함정, 보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을이란 글자가 앉은 자리 을신충을 갖고 있는데 을이란 글자가 진의 근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진에 을이란 글자가 이 월간 을이 진에 있는 거예요. 근이. 그리고 이제 개수가 갑을 만들기 때문에 갑을이 있어요. 그래서 묘가 있는데 연간에 묘가 있잖아요. 갑을이 있으면 묘가 있다. 그럼 연간의 묘는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어렵죠. 그럼 이제 뭐 또 해볼게요. 정사는 임해인데 해라는 환경은 무, 갑, 임이에요. 그럼 임수가 해 중에 근이 돼 있어요. 정사는 임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간에 무토가 무토 역할을 할 때 개수가 갑을 만들 때 요 갑을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해중 갑은 없어요. 해중 갑은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럼 해수는 이 시간지 임수는 자중, 해중에는 그냥 그 환경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무임경이거든요. 신, 무임경. 요거는 이제 존재를 해요. 제조 환경이다.
왜냐면 이제 월간이 경금이 되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기 때문에 신은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물론 무인이 개신이 되기도 하죠. 무인이 개신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이라는 환경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걸 해볼까요? 그럼 이제 정화로서는 근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정화는 오중하고 또 이제 술중 신정문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화로서의 근을 살펴보면 정화는 예를 들어서 술, 미, 오예요. 술, 미, 오. 술토는 신금이 없어서 안 되고 오화는 병화가 없어서 안 되고 미토는 뭐예요? 정, 을, 기예요. 정을기. 그래갖고 이게 존재를 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정일기라는 미토의 환경이 존재를 하는데 을축이 을의 역할을 하면서 앉은 자리가 축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충미충이라는 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충미충. 충미가 있고 자수가 있을 경우 충미가 있고 자수가 있을 경우 충미 자가 있을 경우 이게 이제 월에 대한 배합충이라고 그래요. 보강충. 정계충이거든요. 정계충. 정계충은 정화나 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주의 문제예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대단할 경우 여러 여자들이 그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하나 여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임수는 이제 인연법이라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인연이 맺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정화의 문제니까 임수의 문제니까 임수가 이제 공적인 감정이잖아요. 공적인 감정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돼야 이제 인연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전에 본 내용은 이제 막 그 궁녀들이 이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누구가 먼저 좋아하건 여자 세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이 궁녀 하나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 황비의 이제 황비의 이제 동생이라 신분이 높아요. 근데 이제 궁녀들은 다 신분이 낮아서 보통 뭐 황족들 같은 경우는 첩실로 이제 배우자를 얻는데 이 남자는 이제 첩실이 아니라 정실로 이제 이 여자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겠죠, 아무래도. 신분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근데 그 반대에도 극복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첩실로는 이 이제 궁녀가 절대 들어가지도 않죠. 물론 이 여자분도 이제 이 남자분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두 궁녀들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실망스럽겠죠. 좋아했던 남자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 이제 항상 이 사주가 사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도 않고요. 이게 항상 뭐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